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기술을 먹는다. 2. KF21의 새로운 시작. 국내 총수출액의 20%, 국내 제조업 총생산의 10%를 담당하며 수십 년간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온 반도체 산업은 위상과 규모가 남다릅니다. 세계의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며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한몫하고 있기도 합니다. 반도체 완성품 칩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중간재 소재 장비 시장 규모도 오랜 기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시장은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이는 그동안 대기업의 외면과 국내 기업이 기술 격차와 투자비 부담으로 인해 비교적 진입 장벽이 낮은 공정에 집중해 왔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칩을 생산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도 이를 만들 수 있는 장비가 없거나 성능이 안 되면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까지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데 주력하기만 했지 생산에 관련된 반도체 장비나 칩의 원료, 재료, 소재 등을 국산화하는 대신 미국과 일본에 의존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전 공정 장비는 증착 공정에 쓰이는 열처리 장비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을 확보했지만 0%이고 측정 분석 장비는 30%에 불과한 기술 기반이 취약한 부분으로 꼽힙니다. 이외에 세정, 평판, 증착, 열처리, 패키징, 테스트 등의 장비 기술, 축적도 는 상위권이고 후공정 장비는 전반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전 공정 재료와 소모품에는 일본이 한국 반도체 산업에 치명타를 가하기 위해 안팎의 비난을 무릅쓰고 수출을 막은 고슴도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가 있고 웨이퍼와 블랭크 마스크 등이 있습니다. 이 소재들은 반도체 집적률을 높이고 소비 전력을 줄이기 위한 미세 선폭 구현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정책 추진 전까지는 핵심 공정인 노광과 이온주입에 사용하는 소재 및 핵심 소재들은 모두 일본과 미국에 의존해 수입해 쓰고 있었습니다. 미사일만이 무기가 아닌 얼마든지 무기가 될 수 있는 전 공정 핵심 소재를 두려움 없이 그저 안이하게 외국산만을 고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취약하다 보니 우리 기업들의 반도체 대중국 수출은 미국 말 한마디에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의 제재의 경제마저 휘청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면서도 왜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고 있느냐는 반문이 나올 만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이 수출을 금지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기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의 발상지인 미국의 기술을 이용하지 않고 제조되는 반도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반도체 설계 도구와 제조 장비에서도 미국 기술의 비중은 압도적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한국의 손실은 막대합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액 중 중국 수출 비중은 41.1%에 달했습니다. 예를 들어 화웨이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국내 반도체 업계는 수출 금지 조치가 1년간 이어지면 연간 10조 원의 매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었는데 물론 앞으로 해제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2019년 7월 한국은 일본의 갑작스러운 수출 규제에 허를 찔렸습니다. 품목이 세계에 그쳤다고 하지만 반도체 생산의 가장 핵심적인 소재요 수입 대부분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었던 터라 한국이 받았던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국산화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계기가 되면서 득득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소재 부품 장비를 국산화했지만 찾아주는 이가 없었던 기업, 기술 부족과 수요처 불확실로 개발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중소, 강소기업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국산화는 온 국민과 하다못해 서로 잡아먹지 못해 으르렁거리는 양아 및 시민단체의 정치권마저 국산화의 필요성을 함께 공감하며 국산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정책으로 핵심 소재에 대한 대의의존도가 어느 정도 낮아진 상황입니다. 우리 업계는 현 시점에서 액체 불화수소를 사실상 100% 국산화했고 기체 불화수소의 국산화도 거의 투입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삼성전자와 동진세미켐이 EUV 포토레지스트를 개발하는데도 성공하면서 국산화는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석영 위에 금속박과 감광막을 도포해 만드는 블랭크 마스크는 반도체, 회로도를 그려내는 포토마스크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소모품입니다.
일본 기업 호야 HOIA와 곧판 인수의 탑10, 다이 니폰 인수의 DNP, 시네츠 등 일본 기업이 세계 포토마스크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EUV 공정용 블랭크 마스크는 호야가 80%를 장악하고 있는 이 시장에 우리 SNS텍이 EUV용 블랭크 마스크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2020년 6월부터 EUV용 블랭크 마스크 생산 시설에 투자했는데 태스크에 무난하게 송고하면서 곧 대량 양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불화수소와 EUV 포토레지스트를 포함해 일본 100년 기업들의 성과를 단 2에서 3년 만에 거둔 것이 우리 한국의 기술력입니다. 세계 증착 장비 시장은 약 7조 원 규모로 AMAT와 랩리서치, TELE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원익 IPS와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국내 기업들의 증착 장비 기술력은 해외 선두 기업의 90% 수준에 이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분야의 부장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연구개발이 필요한 반도체 계측 장비 시장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파크 시스템스 등 국내 반도체 계측 장비 기업이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의 극자회선 EUV 노광 공정을 비롯해 최첨단 호공정 패키징 등에서 비중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EUV 공정 장비와 짝을 이룰 국산 계측 장비의 검증을 조만간 완료해 첨단 후공정 패키징 등에도 국산 장비 비중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최첨단 공정에서 반도체 설계, 공정상의 오류를 미리 잡아내는 반도체 계측 기술은 반도체 미세 공정이 10나노미터 이하로 진화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첨단 반도체의 개발과 생산성 향상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삼성전자, 인텔, TSMC,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반도체 계측 검사는 일반적으로 극미세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잡아내는 공정입니다. 웨이퍼 하나를 전부 점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통상 10분, 길어야 20분 정도인 그 시간 동안 찾아내야 하는 결함 디펙트의 크기는 1나노미터 이하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1나노미터는 1m의 10억 분의 1이고 웨이퍼 한 장의 지름이 300mm이기 때문에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결함 크기의 몇백만 배에 이르는 범위를 꼼꼼히 훑어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얼마나 정밀한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한다면 현재 반도체 계측 기술은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인 150km를 10분 안에 비행기보다 빠른 초고속으로 주파하는 동안 도로에 떨어진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발견해야 하는 정도의 높은 정확도를 요구하는 최첨단의 기술이다 고 비유합니다. 불과 2010년대 중반까지는 미국 KLA가 시장을 독식하면서 한국 기업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지만 수년 사이에 삼성, SK하이닉스의 적극적인 투자와 전문 인력 간의 협력을 통해 기술적 성장이 빠르게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 기업과의 연구, 개발 협력을 바탕으로 미국, 일본 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 국산화에 시동을 걸면서 소속 미국과 일본 제품 일변도에서 국산 제품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장비도 있었고 미일 장비에 비해 뒤늦게 출시된 국산 장비 등에 대해서 삼성 반도체 등 국내 기업들이 적극 구입해주는 등 국산화에 대한 판로가 넓어지며 생산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반도체와 관련된 장비를 중국 등에 판매할 수 있는 이유는 미 일의 특허나 기술을 피해 제작한 순수 국산 장비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강력한 반도체 제재를 실행하면서 이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계측회사인 KLA의 중국 수출이 막힌 가운데 아직 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은 한국 기업의 대중국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1년 반도체 주요 소재별 대일 수입 규모는 고순도 불화수소가 6분의 1, 포토레지스트가 2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100대 핵심 품목의 일본에 대한 수입 의존도는 2017년 33.5%에서 2019년 31.4%, 2020년 28.1%, 올해 5월 24.9%까지 떨어졌습니다. 전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일본 수입 의존도도 같은 기간 15.9%로 2001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소재, 부품, 장비 수입. 상위 1위 국가인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 역시 같은 기간 29.8%에서 26.7%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현 시점에서 국산화에 대한 의지가 낮아지고 있는 분위기 때문입니다. 내년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 지원에 대한 예산 규모가 30%나 절감된 부분도 있지만 문제는 정부의 의지가 약화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중소기업들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신에서는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이 개발한 KF-21에 대해 이러한 평가를 했습니다. KF-21 보라매가 비행하는 모습을 직접 봤다. 입을 쩍 벌릴 정도로 놀랐다. 정말 이른 시일 내에 하늘을 나는 전투기를 잘 만들어냈단 생각이 들더라. 한국이 개발한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기술적인 우수성은 시험비행 조종사들 사이에서도 이슈였는데요. 해외에서 만든 항공기를 생산하는 수준에 그쳤던 한국이 직접 만든 AESA 레이더를 포함한 핵심 부품을 직접 개발해 4.5세대 전투기를 만드는데 사실상 성공했다는 점에서였는데요. 시험비행 조종사로 비행기 개발자로 산전수전을 겪은 전문가들은 KF-21 이야기가 나오자 첨단화된 전투기 개발 시스템에 매우 놀랐다 라고 밝혔는데요. 시험비행이 이뤄지는 마션 컨트롤룸에 들어갔는데 로키드 마틴에서 봤던 컨트롤룸처럼 멋진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면서 한국도 전투기 개발국으로서 이제 앞서 나가는 국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인터뷰한 내용은 외신에서도 매우 화제가 되었는데요.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을 찾아 KF-21 비행을 참관했다며 기체 실물을 직접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다고 밝혔는데요. 미션 컨트롤룸에 있으면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겼을 때 기술진과 시험비행 조종사들이 대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내가 본 모습들은 상황이 생겨도 능숙하게 대처하는 모습이었다면서 항공기술력 수준에서 봤을 때 한국도 어디서 뒤처지지 않는 수준이라고 함께 한국을 찾은 조저 클레멘티 항공학교장 회장은 한국의 기술 레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면서 높아진 것은 KT-1, T-52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보인다고 밝혔으며 실제 11년간 한국인 시험비행 조종사들을 가르쳐보면 한국의 기술 수준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눈에 띄게 나타난다고 밝혔는데요. ITPS는 시험비행 조종사들을 육성하는 교육기관으로 한국에서 활동하는 시험비행 조종사 상당수는 이곳에서 추가 훈련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클레멘티 학교장은 현장에서 만나는 한국인 시험비행 조종사들에게는 이런 자부심이 묻어나는 것이 느껴진다면서 테스트 파일럿 스쿨에서는 1년간 교육받는데 한국인 시험비행 조종사들은 이런 훈련을 월등히 잘 수행하는 느낌을 받는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들 항공 전문가는 일선에서 시험비행 조종사로 활동하며 수많은 비행기를 탔고 은퇴한 후에는 SATP와 ITPS에서 활동하며 후배 양성에 매진하고 있다며 한국 전투기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는 것은 한국의 기술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외신이 전했는데요. 한편 관계자들은 KF-21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일본이나 중국 매체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초음속으로 비행기가 주행을 못한다는 우려가 있는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면서 처음에는 적어도 저속 비행부터 시작해서 앞으로는 마하 1.8의 4만 피트 상공까지 비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시제기마다 역할이 있는데 1호기는 저속 비행부터 고속 비행까지 늘어가는 영역 확장을 목적으로 하는 시제기 라면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돼야 계획했던 초음속과 고고도 비행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KF-21은 비행 스케줄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미 설계가 이뤄지고 하늘로 뜬 전투기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작다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KF-21이라는 국산 전투기를 우리 스스로 개발하고 현재 최초 비행까지 성공시켰다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며 현재는 응원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KF-21은 비행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로 1호기는 지난 7월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해서 현재 속도와 고도를 늘려가고 있는데요. 2호기는 며칠 전 첫 비행을 했는데요. 시제기는 각자 고유한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1호기는 영역 확장 시험, 2호기는 구조 시험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전투기 목업과 시제기에서는 인도네시아 국기가 사라져서 국기가 없어진 상태로 모형을 선보였다는 것은 앞으로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 개발하겠다는 것이냐는 일부 외신 전문가들의 의견이 소개되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한국군의 첫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5년간 분담금 납부를 미루면서 자국 조종사 및 기술진 39명을 한국에 파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당초 한국 정부는 2017년 하반기 이후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납부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실무 협의를 거쳐 올해 3월까지 비용 분담 계약서를 수정키로 하면서 미납 문제가 해결됐다고 자평한 바 있었지만 하지만 이는 결국 이행되지 않았고 이런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조종사를 한국에 파견하자 분담금은 받지 못한 채 국산 전투기 기술만 일방적으로 유출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등장했는데요.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1월 KF-21 개발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올해 1분기까지 분담금 미납액과 향후 납부액을 포함한 비용 분담 계약서를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었는데요. 현재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개발 조건으로 2026년까지 전체 사업비 8조 1천억 원에 20%인 1조 6천억 원을 분담금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2016년 사업이 시작된 이래 2272억 원만 납부한 뒤 현재까지 약 8천억 원을 미납한 상황입니다. 이런 인도네시아와 다르게 현재 폴란드는 한국에 성금까지 제시하며 한국산 전투기는 물론 한국산 무기 모셔가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분담금 미납하고 기술만 취하려는 인도네시아 측과는 대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이 개발 중인 KF-21을 폴란드 내에서 한국과 공동 생산할 것이란 전망이 외신을 통해 나왔는데요. 이니 FA-50 도입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가 KF-21을 추가 도입할 것이란 기대가 커졌다는 평가였습니다. 동유럽 매체인 비세그라드 24 등에 따르면 폴란드 여당인 법과 정의당의 기아우 야우 의원은 최근 한국의 4.5세대 전투기 KF-21이 폴란드 개량형 KF-21PL로 폴란드 내에서 공동 생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힌 것인데요. 야우 의원은 폴란드 여당의 3선 의원으로 국방위원회 의장을 지내 이번 발언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며 폴란드 정치권 내에서 KF-21 도입 관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는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폴란드와 30억 달러 규모의 FA-50 전투기 48대 수출 계약을 체결했으며 당시에도 폴란드 공군의 요구를 반영해 성능 향상 개량형 FA-50PL로 폴란드에 판매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KF-21의 폴란드 수출이 실제로 이뤄지면 역시 성능이 개량된 형태로 생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였는데요. 다만 이와 관련해 KF-21 제작사인 KAI는 회사와 협의가 이뤄진 내용이 아니다며 사실이 아니다고 일단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외신은 설명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폴란드는 한국의 다연장 로켓 천무까지 도입하는 등 추가 무기 구매를 이어가고 있으며 폴란드는 전투기뿐 아니라 전차도 개량형인 K2PL 생산을 원하고 있으며 K2PL은 바퀴축을 기존 6축에서 7축으로 늘려 크기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폴란드 정부는 자국의 생산 경험을 발전시키려 현지 생산도 추진 중으로 제작사인 한국현대로템과의 2차 이행 계약을 통해 K2PL의 구체적인 도입 규모 등이 정해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KF-21 보라매가 세계적인 항공우주 전문 매체인 미국의 에비에이션 위크가 진행하는 2022년 연례 시상식에서 전투기로는 유일하게 방위산업 부분 수상에 영예를 안아 더욱 화제가 되었는데요. 미 워싱턴 DC 국립건축박물관에서 거행된 시상식에는 KAI의 KF-X 개발 책임자인 수석 엔지니어와 기술고문 그리고 미주법인장이 참석했다고 전해졌는데요. 한국이 독자 개발한 KF-21 보라매가 첫 비행에 성공했다라며 최신형 4.5세대 전투기를 세계 시장에 선보인 기념비적인 비행이라고 평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에비에이션 위크는 1916년 미국에서 창간된 항공우주 전문지로 세계적인 영향력을 자랑하는데요. 올해로 65회를 맞는 에비에이션 위크 연례 시상식은
상업 항공, 우주, 방위산업, 비즈니스, 항공 4개 부분으로 나누어졌으며 에비에이션 위크 편집장들에 의해 한 해 동안 특별한 성과를 거둔 항공기, 회사, 기관, 개인 등이 시상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올해 방위산업 분야 시상자로는 KAI의 KF-21 보람에 외해 미 고등 연구계획국과 시코르스키사가 공동 개발한 자율형 블랙호크 헬기, 아프간 난민 구출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미 공중기동 사령부 등이 꼽혔는데요. 지난해 방위산업 부분 항공기로는 보잉 오스트레일리아가 만든 로열 윙맨 무인기가 선정된 바 있었는데요. 한국의 KF-21 보라매가 뽑힌 것은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았다는 뜻이라고 외신은 밝혔는데요. 최근에도 제9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참석차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한국 국방부 장관이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과 연달아 회담하며 국방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는데요. 한국 KF-21 분담금 완납에 대한 언급은 인도네시아 측에서 일절 없었던 것으로 전해져 한국 네티즌들의 분노를 유발했는데요.